건설주가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텨줬고, 어제 오늘 시장 무너진 거에 비해서 최고 잘 버텨준 게 건설주예요.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안 좋은데, 일주일 동안 10% 오르는 회사들이 다 건설주인데, 뭐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해외 수주라는 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 반살만에 640조 네온시티라는 게, 뭐 건설주 훈풍이기도 하지만, 건설기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서 건설기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는 그 우크라 채권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동일공업배터리도 급등을 했고 시노펙스도 잘 버티고 있죠. 아까 순간 떼었다 왔는데 역시 건설 기계도 당연히 뭐 해외 수주한 기대감이 있죠. 건설이 가면 사람이 하지 않죠. 건설 기계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제가 바로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건설주 바로 전 영상 보면 건설주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건설기계주를 오랜만에 살펴볼게요. 그죠? 건설기계주를 오랜만에 살펴볼 건데, 현대건설기계 먼저 볼게요. 현대건설기계를 보면 지금 이제 20개월선이라는 게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저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써요. 이동평균선이 몇 개가 있죠. 첫째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놓고 단순하게 딱 나누는 거예요. 즉 평균을 나누는 거예요. 5일선이라는 건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다는데 일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단순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가중 이동 평균선하고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점수를 더 줘가지고 최근의 거를 잘 반영을 해줘요. 근데 단순 이동 평균선 최근 게 반영이 안 돼요. 과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n분의 1로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기는 지수 이동 평균선이 예민하고 이거보다 더 예민한 게 가중 이동 평균선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단순 이동 평균선을 써요. 어떤 이동 평균선을 쓰는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저는 단순 이동 평균선을 쓰는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20개월선이라는 게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자세히 봤더니 그동안 한 4개월간 현대건설기에는 계속 올라왔어요. 4개월간 시장이 안 좋고 주식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현대건설기에는 안 그래요. 4개월간 계속 꾸준히 잘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20개월선이 따라 올라왔다. 그러니까 역시나 어떤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마지노선인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20개월선을 잘 유지해 줘야 돼요. 단지 60개월선이라는 이제 이 친구가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우리가 보통 수급일선으로 알려진 60일선이라든가 그죠? 잘 아시죠? 60일선이라든가 60주선 60개월선이 제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그랬죠.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종목들이 잘. 대신에 뚫어주면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빵 때릴 수 있는데 아직 못 들어주고 있죠. 이래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계도 지금은 우리가 대응하려면 20개월선 근처에서 매수 올라가면 이렇게 5개월선 변곡점이 있어요. 1차 목표가가 54,000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단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절대 이틀하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금방 알려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 중에 하나가 60주선이라고 그랬죠. 60일, 60주, 60개월선이 가장 첫 번째 대가 이 친구들이 뛰면 거기를 가랑류 있고 깨면 무조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때도 1월 달에도 60주를 못 뚫었거든요. 이렇게 못 뚫으면서 떨어졌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날도 뚫어놓고 안착 못하면 떨어졌는데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시나 손절이라든가 매수매도 기준은 60주선 갖고 하시면 돼요. 현대건설 기회는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0주선에 대한 가격을 딱 거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나이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44,000원이구나. 지금 45,000원이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44,000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딱 맞춰보니까 5일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살려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 뛴다면 또 뻔해요. 다음 주에 뛰면 뻔하게 우크라 재건 얘기 나오고 금방 알려드린 그 네옴시티 이런 관련해서 건설기계주들이 수혜를 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트가 먼저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이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디서 뜨는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대응할 때 5일선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좀 굉장히 좋습니다. KH건설 변동폭이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고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이 친구가 29.90까지 갔다 결국 상한가를 못 찍고 또 떨어졌는데 변동폭이 어떻게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개월 선이 올라갔는데 당연히 떨어져 출발하죠. 자, 이렇게 하나 변곡점 보이시죠? 여기 얼마냐면 가격이 970원이에요. KH건설은 970원 깨면 안 돼요. 그럼 바닥에 오게 되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이 5개월 선이라는 친구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요걸 추세 턴이라고 그래요. 그죠? 장기적으로 추세 턴이라고 하는데 캔들이 얘보다 좀 더 빨리 반응하죠. 당연히 선이 늦게 나타나고 캔들이 빨리 반응하는데 그때 이 저점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자리가 어디 있냐면 KH건설로 얘기할 때 딱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고 이탈하게 되면 사지 말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면 매수해주면 역시나 이 친구도 잘 올라가고 오늘이 금요일 종가인데 올라갔다 밀려 있어도 깨지 않아야 될 이슈는 않겠죠. 그렇게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해도 깨지 않을 자리 절대 않겠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이런 20주선만 깨지 않고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4일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해 주거나 또 돌아 나가면 KH건설은 또 한 번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즉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세죠. 세기 때문에 꼭 쫓아가 사지 마요. 제가 이날도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눌림목 기회를 주니까 사더라도 눌림목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5개월 선에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5일 선에서도 존재하거든요. 이 자리는 이 당시에 22년도 4월 달에 있던 변곡점인데 이 가격대를 누군가 강한 거래 양식으로 뚫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세력이라고 하죠. 요거 깨면 세력분들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자꾸 반복하면 외워두고 좋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같이 소선대가 있어. 이 5일선이 여기를 누군가가 뚫었다. 대량 거래를 빵 실어놓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 자리가 여기가 되고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3호 개발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제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저한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는데 제 눈에는 어떤 종목들이 좋아 보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대형주들은 당연히 대형주들은 지금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예전에 코로나만큼 떨어졌을 때 저점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수는 일단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는데 대형주는 여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소형주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전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금방 시장이 무너져서 폭락을 했는데 앞전에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좀 낙폭과대로 인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런 친구들을 해도 너무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900피에서 400피 후반 무너졌을 400피까지 무너졌을 때가 여기 와 있죠. 이건 제가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너무 급락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봉에서 양봉 하나가 떴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을 때 5주선 근처가 되겠죠. 그죠? 더군다나 3호 개발도 당연히 우크라자원 관련주기도 하고 또는 도로공사를 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세력들이 엮으려면 엮어요. 네옴시트로 엮든 뭐를 엮든 세력들이 엮기 마련인데 시장 무너지는 거에서 크게 안 밀렸죠. 어디 뭐 오갈 데도 없어요. 여긴 어딜 가.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저점 매수 정도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대수산인프라코도 많이 밀렸죠. 근데 이 친구는 단점이 몇번 알려드렸지만 공매도가 좀 나오는 종목이라 좀 단점이에요. 많이 나오죠. 시장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래. 이 친구는 코로나 때가 여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 때가 여기죠. 3호 개발은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 현대수산인프라코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저런 데까지도 무너질 수 있나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단지 더 이상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일봉에서 보면 4,790원이죠. 그죠? 이런 자리 깨지 않는 자리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DI 파워를 했다가 손절 친 적이 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식기어선이 가파를 때 깨게 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소형주래도 여기가 코로나 때고 이 친구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방으로서 열려 있긴 한데 금방 설명드렸던 그 5개월선의 변곡점 이런 자리예요. 이 친구 여기도 깨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DI 파워는 아주 안전하진 않아요. 그냥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자리만 보는 게 좋아서 11,200원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자리 이런 거를 잘 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을 좀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코로나 때만큼 밀리지 않았는데 아주 다중바닥을 그려줬어요. 이 친구 예전에도 이렇게 다중바닥을 굉장히 잘 그려줬는데 22년도 1월 달에 저점이 2,200원인데 여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간 지켜줬어요. 6개월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6개월간 지켜준 바닥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패턴에 있는 거예요. 시장이 나쁘든 좋든 이 친구는 그냥 정상적인 패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주봉 박스권이거든요. 이 주봉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았을 때 SC 엔지니어 저점에 매수해 놓으면 역시나 손실보다는 좀 수익을 출할 확률이 좋고
앞전에도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나누죠, 여기를. 이 얘기 참 오랜만에 하는데 나눠요. 241선을 기준으로 나눠서 우린 여기를 지상이라고 부르죠. 지하. 주식은 지상권에 살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사시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조건 지하권에 사야 돼요. 그래서 지하권에 사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SC 엔지니어링, 제가 보는 SC 엔지니어링은 이전 저점 같은 데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세를 주거나 시장이 살아났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나마 제가 잘 버텨줬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노펙스예요. 정말 잘 버텨줘요. 잘 버텨주고 일단 월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 5개월선이라는 친구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심하게 밀리면 여기거든요. 아까 알려드렸던, 금방 말씀드렸던 변곡점 여기인데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시노펙스는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5개월선 이탈하지 않으면 좋아요. 그래서 5개월선이 2,960원대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고 주봉에서도 조정을 걷는 20주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거의 전기 전자 쪽이고 대형주 쪽이지 잘 가고 있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시장 무너진 것보다도 자기 갈 길 가고 있고 앞으로도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가 돼서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줌 마시고 갈게요. 자, 수산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밀린 거에 비해서 전혀 안 밀렸죠. 제가 저번 주에 수산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금요일이 끝났을 때, 되도록이면 20주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는데, 좀 얄밉게 끝났어요. 완벽히 올려놓든가, 그죠? 애매하게 끝났어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아직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2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이 20개월선 위에 있을 때하고 밑에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밑에 있게 되면 20개월선 끝에가 목표가가 되고 6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잘 알고 있다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셔야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다음 주에 입선 안 깨고 돌아 나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애매하게 끝났어. 그래서 일봉에서 기준 잡을 때는 손절 라인을 어디 잡냐면 전저점을 잡든가 이전저점을 잡든가 딱 241도 기준 맞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산중고 이런 친구들 다 고크라 채권 관련주고 네옴시티 관련주 다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산중고를 사겠다. 그럼 딱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241도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중요하고 흥국도 마찬가지. 흥국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20개월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20선 못 돌파했죠. 수산중공은 좀 틀리긴 한데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 돌파 여부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지 요게 결정이 됩니다. 프리엠스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친구도 그나마 잘 버텨주는 거죠. 이 정도면 코로나 때까지 밀리진 않겠지만 이전 저점들 기준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잘만 지켜주면 프리랜스도 좀 끼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한두 번 잘 뛸 수 있고 주봉에서도 이 친구도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이 상태에서 20선 올려놓게 되면 추세 전환과 턴이 돼서 프리랜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앞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21선이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프리엠스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진성TC 같은 친구들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친구가 제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20개선이 가파른 문제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개선 밑에 있으면 각오해야 돼요.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급락하면서 급락했는데 앞으로 60개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런 60개선 같은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은 못 해줬어요. 하긴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추세 전환 턴 해놨겠어. 그죠? 그만큼 요즘 굉장히 그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스코가 예전에도 보면 이게 끼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사실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하도 빨리 급등을 해서 잡을 수는 없었는데 일단은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그 소형주 하는 법 알려드렸죠. 지금 시장이 무서운데 어떤 내가 가진 소형주가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근데 다스코가 정확히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코로나 때만큼 안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뭘 무서워하는 거냐면 저 친구들이 잘못하면 코로나 때까지 밀리겠다.
근데 어떤 종목들은 코로나 때까지 밀렸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은 회사 내용만 좀 괜찮으면 해도 넘어간 거라 이렇게 반등을 잘 해주는 거예요. 특히 스포드 뭐 네옴시티 뭐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뉴스 띄우려서 엮으려면 엮는 거예요. 그냥 누가 엮어도 엮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될 이 시켜서 잘 지켜주고 있었죠.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차피 쫓아가다거나 부담이 있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이라든가 이 시켜서 찍고 나가는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었고 어제도 제가 5일선 근처 찍고 나간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면 상황이 좋을 수 있다 알려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역시 올라갔다. 뭐 뉴스는 네옴시티 그거죠. 그죠?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관련주가 만약에 상황이 좋다거나 날아가려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서 날아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단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